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주관정씨 하창보입니다. 시장이 뭐 연초 이후부터 이렇게 열심히 달리러 왔습니다. 달리러 왔는데 많은 투자분들이 항상 수익을 잘 내시리라 믿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거의 이제 약간 이 다우지수를 좀 보고 계신데 거의 갈듯갈듯 하면서 한 2주 정도는 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나스닥도 보면 16,000선까지 왔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막히는 모습이죠. 막힌다는 건 뭐냐면 S&P인데 일주일 동안 흐름을 놓고 보면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수가 2월 접어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올랐고 코스닥도 이제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름 상승을 하면서 한 7% 정도. 그래서 이제 연봉으로 보면 2월 18일부터 장이 또 열릴 건데 19일이죠. 코스피는 연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딱 지난해 12월 달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2월 4주차가 되겠죠. 2월 4주차 증시가 뭐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24년도 증시의 출발이 되겠죠. 근데 미국 증시를 이제 바라 돌아보면 이제 약간은 최근에는 엔비디아 위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좀 멈칫하고 애플도 여전히 190달러 이하에서 좀 버벅거리고 있죠. 뭐 메타,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라일 1, 2 정도만 연일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약간 밑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잠깐 보면 엔비디아 주가 위주로 막 장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약간 일주일 동안은 다 갇혀 있습니다. MSFT도 마찬가지죠. MSFT도 이제 시가총 1위까지 가면서 애플 넘었었죠. 애플은 3조 달러 갈라 그러면은 190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주가만 놓고 보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애플의 주가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반대적으로 뭐 테슬라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황수라고 적어놨습니다만은 약간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이슈에 부담을 느낀다는 건데 가장 큰 이슈는 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2월 16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됐는데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컨센서스가 0.1% 정도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0.3%도 증가가 나왔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종국에는 발표 자체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늦게 발표를 하지만은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우리가 말하면 도매가잖아요. 기업들의 생산 원가. 그다음에 차후에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1월달 발표됐던 이번에 발표됐던 주요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조금 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수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황수의 굵은 근육 자체가 지금 약간 민망할 정도가 되죠. 근데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막 긴장을 하느냐 뭐 긴장을 안 할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꿈이잖아요. 근데 물가 지표라는 것 자체는 계속 월간으로 놓고 보면 막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이번 달에 발표된 1월달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또 다음 달에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종국적으로는 물가 지표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내려간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지금 4.3 정도 됩니다. 4.28인데 그러니까 작년도 한 대략 10월 달 정도의 지표죠. 물론 연말에 이제 잠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만은 연초 같은 경우는 또 지난 12월 달 장에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막 올라가면서 미국 이제 금리를 1월 달, 3월 달에 하지 않을까 하면서 급하게 3.8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가만히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한 4.5 정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4.5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심리적으로 5라는 어떤 우리는 모든 그 숫자에는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있죠. 5에서 10%가 빠지면 4.5가 되겠죠. 5에서 20%가 빠지면 4.2가 될 거고, 그쵸? 그러면 나를 들어서 뭐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연말 이후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1월 달부터 약간 물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간 뭐라고 할까? 그렇게 신경은 쓰지만은 물가가 올라가 신경을 쓰지만은 최근에 이제 M7 위주로 확 쏟았던 그 힘의 탄력성을 저하는 하지만은 그거를 막 수직으로 내리꽂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는 황소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새로운 뭔가의 모멘텀에 주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 마감하면서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지난주에 약간 연초에 있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를 많이 해소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약한 걸 말하는 거죠. 그건 자동차도 있었고 금융주도 있었겠죠. 바로 밸류 프로그램인데 이 밸류 프로그램은 이제 2월 26일 정도에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이 뭐 현대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융주도 있을 건데 뭐 금요일엔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 기업의 시세가 다시 뭐 1월 말 2월 초처럼 팍팍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게 나올까 일단 지켜보자는 것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의 숨고르기는 필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일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일정이 많이 없어요. 항상 뭐 없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뭐 잘잘한 거 있긴 있습니다. 제조업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 발표 있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긴 휴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개장을 하죠. 그래서 하루 전날 개장에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아주 기분 좋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5천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 자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5천이란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5천이 있겠죠. 예, 5천이란 자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5천이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하다가 다시 조금 높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홍콩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약간 중국에도 하락 변동성이 완화됐다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토 중국 증시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마감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는 본토 상해 증시보다는 홍콩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휴장 이후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도 이제는 다음 주 아시아 증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일정 중에 하나가 LPR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요. 5년물 기준으로는 4.2 그리고 1년물 기준으로는 3.45 정도인데 약간 컨센서스는 이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5bp 정도 50bp 정도 내리자 50bp가 아니고 0.5니까 5bp네요. 그쵸? 5bp 정도 내리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예측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중국이 개장 휴장 이후에 추석 그러니까 설날이죠. 춘제 이후에 긴 휴장 이후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과연 1월 말에 있었던 그 하락 변동성을 지금처럼 이렇게 완화하면서 간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약간 뭐 이렇게 힘찬 항소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리 부담은 없는 거고요. 그럼 다음 주 일정으로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또 월요일에 휴장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개별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LPL이 지금 1년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3.45인데 약간 인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미국은 이제 특별한 게 없고 뭐 중간중간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겠죠? 아마 겔싱의 CEO 만날 것 같은데 뭐 이런 행사들 AI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금토인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동결 할 거고요. 요 주간 스케줄로는 제가 텔레그램과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신규 상장 주종 상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예, 엔비디아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2일 날 반영이 되겠군요. 미국 시간으로 2월 21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2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볼 겁니다. 지난해 5월 이후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항상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줬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초 이후 이미 50%가 올라버린 엔비디아 주가 입장에서 혹시 세론이 나오는 건 아닐지 상당히 오히려 이쪽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도 있고 합니다만 늘어지는 걸 좀 감안한다면 약간은 이제 요 다른 쪽 스페인 이야기 잠깐 이어보겠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지만은 일정 기준으로 2월 21일이에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죠.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보통 주가라는 게 먼저 움직이지 않겠어요? 행사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인 행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기기부터 AI 6까지 된다고 합니다만은 좀 메인 카테고리는 이렇게 6개 정도가 있습니다. 5Gen 비욘드가 있고 Connecting Everything 그다음에 Humanizing Humanizing이죠. Humanizing 스펠링이 틀렸네요. HU 예 AM NI죠. 예. 무슨 말이야? 예. 휴머니싱 AI. 자, 그리고 매니팩처링 DX 게이밍 차지. 게임 차지죠. 예, 게임 차지. 게임 차이즈. 차지가 아닌데. 스펠링이 맞네요. 체인지인데. CHAN. 예. 체인지죠. 체인저러스죠. 변화를 말하는 거고. 디지털 DNL 했는데 그러니까 5Gen 비욘드는 이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애초에 이제 통신 박람회다 보니까 AI라든지 XR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5G나 6G 기술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가 될 것 같고, 커넥팅 에브리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해서 어떤 무슨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그리고 휴머니 사이징이 해야 됩니까? 자, 생성의 AI와 인간의 일상 변화에 대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매니팩처링이랑 DX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입니다. 뭐 AI라든지 로보틱스를 이용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물류 로봇, AMR, AGV 이런 것도 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AI라는 양자 컴퓨팅과 XR 기술의 어떤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일정이 나오는데, 통신 박람회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SKT나 KT U+는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삼성전자 당연히 갤럭시 S24 다시 시연해야겠죠. 그 다음에 통신 관련 회사니까 솔리드라든지 가온그룹, 그 다음에 XR 메타로 이어지니까 맥스터,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해서 컨텐츠 키다리 스튜디오나 한컴, 모델 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다 참가를 하게 되는데, SKT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개별 SKT와 비즈니스를 좀 비슷하게 하는 뭐 인크로스나 UNGL, 드리머스 컴퍼니나 코난테크 이런 기업들이 AI 관점이나 통신 관점에서 화두가 좀 될 수 있고요. 뭐 KT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TCS 등등. 그리고 AI로 넘어갔을 때 기타 또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삼성 쪽, 뭐 솔트록스, 엠노 이런 기업들도 다음 주에는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포바이퍼라든지 맥스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메타 관련해서 상장하는 기업이 하나 있죠. EAT라 그러나요? 예,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면 네옴시티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줬던 그 단어입니다. 그쵸? 네옴시티 그 네이버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잘잘하게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약간은 다음 주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지만 AI 종목들의 탄력성 둔화를 좀 전망할 수 있고, 국내 밸류 관련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 자체가 그 다음 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만은 세련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나. 엔비디아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5월달, 8월달, 11월달 대비해서 상승 탄력성이 가장 좋은 지금 50% 오른 상태에서의 엔비디아라면, 또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우려처럼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서 관점에서는 시장은 약간 소외주의 반등 측면에서 들어온다면, 개별주 관점에서는 MWC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중국 증시의 개장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는지 여기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걸 쭉 한 10분 정도 듣다 보니까 어렵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이 불안정 속에서 거기에서 틈새를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다음 2월 28일, 9일부터 시작하는 2월 4주차 증시도 여러분들은 주클입니다. 감사합니다.